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학 감소 보장. 자, 이건 보험금은 그 유명한 가피자죠. 가피자.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피해율 산정을 하면 되는 거죠. 피해율은 수학 감소니까 평, 수, 미, 평으로. 평이 뭐예요?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은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이게 감수량이 되죠. 여기에서 미보상 비율을 때리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피해율이 나오는데, 이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 벼 품목은 병해충을 보장을 하죠. 병해충. 병해충 단독 사고인 경우 뭐 어떨 때는 병충해 하고 또 어떨 때는 병해충 이렇게 하는데, 병해충 단독 사고. 단독 사고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냉해 피해하고 뭐 병충해가 같이 왔다. 이건 단독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로지 병해충으로만 왔을 때 이때 인정해주는 피해율이 몇 프로? 70%. 자, 이때 이 70%라고 하는 거는 피해율에다가 70%를 곱하는 게 아니죠. 이 70%라고 하는 거는 뭐다? 보장 한도입니다. 보장 한도. 피해율이 80%가 나왔어요. 그럼 몇 프로를 지급하겠다? 70%를 지급하겠다. 그러면 피해율이 60% 나왔다. 그럼 몇 프로 지급하는 거예요? 60%. 67이 40이 해가지고 42%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한도라는 거예요. 요걸 초과하면 70%까지. 요거 밑으로 가면 해당 피해율을 하겠다는 거. 근데 이제 병해충 단독 사고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약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약관에서는 병해충 단독 사고 시 미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병해충 단독 사고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니까 업무보험급서에는 규정된 게 아니고 얘는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약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에 포함되는 약관에도 병해충 단독사고 시 미보상 감수량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바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몇 회 뜨더라? 5회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미보상이 나왔어요. 방제 미흡 해가지고 20%. 그래서 뭐 제 추측으로는 두 개 다 답으로 맞다 했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이제 방제 미흡이 방제라는 말은 재해를 막는 거죠. 그죠? 재해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보상을 20%를 때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실제로 답으로 나온 거는 대다수의 답들은 미보상을 적용을 했어요.
미보상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약관상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미보상 감수량은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 병해충 단독 사고일 때. 자연재해하고 같이 오면 이 규정 적용 안 되죠. 약관상에 지금 미보상 감수량은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판단을 했을 때 기출문제 나중에 이거 풀어볼 건데 기출문제를 보면 방제미흡이 적용돼 가지고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이게 또 나온다고 한다면 전제 조건으로 이걸 주든지 논란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또 똑같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적용이 돼서 나올 거로 판단이 돼요. 근데 또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없고 또 똑같이 나왔다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5월 30일까지 기다려보고 확정이 된다 하면은 그때 따로 기준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미보상 비율이 있다 하면은 미보상 비율 적용, 미보상 비율이 없다 하면은 미보상 적용 안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5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관하고 업무방법서하고 충돌이 있고 현재 논란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 2페이지 보시면 유인물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병해충 단독 사고 시 약관 참고할 것 돼 있죠. 그래서 최대 인정 피해율은 70%까지만 인정을 하고 70% 미만은 해당 값으로 한다. 수확량 조사를 통한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 감수량은 미적용한다.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현재 논란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문제에 미보상이 나와 있으면 적용, 안 나와 있으면 미적용. 근데 만약에 실제로 시험 당시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약관을 보고 간 사람들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겠죠. 이게 함정인지 방제미역 20% 약관에는 이거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싸 이거 빼고 계산해야지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두 개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약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거는 충돌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답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이 수확량 조사 부분은 가장 핵심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요거 수확량 조사하는 게 핵심이죠, 그죠? 자, 우리 수확량 조사를 하는 조사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죠? 수량 요소 조사. 두 번째는 표준 조사. 세 번째는 전수 조사.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수조사. 자, 수량 요소 조사를 했더니 농민이 이거 도저히 나 이거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럼 뭐로 갈 수 있어요? 표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표본으로 갈 수 있어요. 표본 나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전수. 그러니까 변은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사를 다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기준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죠? 6회 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세 개 중에서 뭐를 기준으로 한다?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그거 일단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것. 수량 요소 조사 방법하고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하고 이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조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량 요소 조사는 이거는 무게를 재는 방식이 아니에요.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수량 요소 조사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수량 요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산식을 먼저 적어드리면 무게를 잰 적이 없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 없다. 평년 수확량이 없으면 가지고 오는 게 뭐였죠? 표준 수확량. 그래서 얘는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조사 수확 비율 거기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라고 있죠. 조사
수학 비율. 그 다음에 이 수량 요소 조사가 무게를 재지 않고 개수를 세는 방식이다 보니까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더라.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수치를 100% 인정을 하기는 힘들다라고 해서 보정개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정개수는 보정개수인데 그 기준이 뭐를 가지고 보정을 하느냐니까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보정을 하다 보니까 요거 이름이 피해 면적 보정개수.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수확 비율에다가 보정개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표준 수확량은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죠? 정해져 있는 값이고 뭐 찾아야 돼요? 조사 수확 비율하고 피해 면적 보정개수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조사 수확 비율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가 얘는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밭에 논에 심어져 있는 벼의 포기를 조사를 해요. 벼의 포기를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몇 포기를 할 건가라는 기준이 보통의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해요? 면적을 기준으로 하죠. 경작 면적이든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면적과 무관하게 몇 포기? 4포기. 면적 무관입니다. 면적과 무관하게 4포기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4포기에서 첫 번째 조사를 하는 게 포기당 이삭 상태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삭 상태 점수. 이삭 상태 점수. 이 이삭 상태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4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포기당 무엇의 수를 세는 거예요? 한 포기에 이삭이 몇 개 나와 있는지, 벼알이 달려있는 이삭이 몇 개가 나와 있는지 포기당 무엇의 수? 이삭의 수를 조사를 해요. 이삭의 수를 조사를 해서 기준이 몇 개를 기준으로? 16개를 기준으로. 16개 이상은 몇 점? 2점. 간단해요. 16개가 안 되는 것들은 1점을 줘요. 그래서 몇 개를 기준으로? 16개를 기준으로. 16개 이상은 몇 점? 2점. 미만은 몇 점? 1점. 14개가 나왔다. 1점. 18개 2점. 그럼 이거 몇 번 조사해야 돼요? 4번. 왜 4번이냐니까 포기가 몇 포기예요? 4포기고 포기당 이삭 수를 조사를 하니까 4번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이삭을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완전 나달 상태라는 점수를 찾습니다. 완전 나달 상태. 완전 나달이라고 하면 이삭이 완전히 여물어 가지고 알곡이 여물어져 있는 상태를 완전 나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아래는 뭐 쭉정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육 성장이 늦어 가지고 다른 건 다 갈색인데 아직 초록색기를 띠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청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쭉정이라든지 청치를 제외한 완전한 나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센다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제일 큰 기준이 뭐예요? 포기. 포기에서 그 다음 뭐로 가요? 이삭. 이삭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달. 그러니까 얘는 이삭당 뭐를 세는 거예요? 완전 나달을 세는 거예요. 그럼 이삭당 완전 나달 수는 이것도 점수가 있죠. 점수가 있는데 기준이 얘는 몇 개부터 시작을 해요? 51개 미만, 그 다음에 61개 미만, 71개 미만, 81개 미만, 80개, 80개가? 81개 맞아요.
그래서 각각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럼 몇 개를 해야 돼요? 여기가 포기당 이삭수가 했으니까 여기는 이삭이 몇 개 나온 거예요? 4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이삭당 완전 닫았으니까 얘도 몇 번 조사를 해요? 4번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 상태 점수하고 완전 나달 점수를 어떻게 하더라? 합산합니다. 두 개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이 숫자에 해당되는 이만큼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정도 수학이 될 거야 라고 환산시켜 놓은 표가 있다고요. 그거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 점수에 해당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구간이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기 위해서는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겠네요. 최저치를 할 것 아니면 최대치를 할 것 이렇게 표가 나와 있을 경우는 그럴 거고 아니면 시험에서는 뭐 정해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에 해당되는 구간의 비율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 어렵지 않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면적과 무관하게 몇 포기? 4포기. 그 4포기의 포기당 이삭수를 조사해서 점수하고 이삭당 완전 나달의 수를 조사해서 점수를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어디로?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에 가서 해당 구간의 비율을 어디로? 여기로 가져온다. 간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를 재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수도 너무 적지요. 우리가 1000제곱미터는 보통 300평 정도 되는데 최대 구간이 6000제곱이면 엄청난 평수인데 4포기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수학량으로 환산한다는 게 사실 좀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게 피해가 많아요. 피해가 실제 피해는 10%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사 수학 비율을 환산을 해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수학량이 적게 나오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정해주는 값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뭐다? 피해 면적 보정계수. 그럼 피해 면적은 아까 우리 배웠죠? 기준이 뭐였어요? 경작 면적 기준으로 피해 면적. 이렇게 구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피해 면적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자, 피해 면적이 구간이 요거는 몇 개 있죠? 구간이 3구간이 있습니다. 피해 면적 구간이 10% 미만, 그 다음에 10에서 30 미만, 그 다음에 30 이상. 이렇게 크게 3개 구간이 있고 피해가 적다. 근데 앞에 있는 게 실제로는 피해가 많은 것처럼 나왔다면 수확량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가 적으면 보정계수가 커요. 얼마요? 1.2. 가운데 거는 1.1. 30% 이상이면 이 정도 나올 거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00% 지정이 되겠죠. 여기 얼마? 1. 그래서 수량요소 조사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정리되죠?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수량요소 조사는 무게를 재는 방식이 아니다. 평년 수확량이 있다 없다? 없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거 막 헷갈려요. 보장 수확량인가? 평년 수확량인가? 이 표준 수확량인가? 헷갈리는데 지금 보장 수확량이 없어졌으니까 뭐 아니면 뭐예요? 평년 아니면 표준인데 표준을 쓰는 게 뭐밖에 없다? 수량요소 얘밖에 없어요. 표준을 쓰는 게.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없다 보니까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 수확 비율에다가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곱하더라. 이때 조사 수확 비율이란 몇 포기를 조사하더라? 면적과 무관하게 4포기를 조사해서 포기당 무엇의 수를? 이삭의 수를 점수화하는데 그 기준이 몇 개를 기준으로? 16개를 기준으로 16개 이상이면 2점을 주고 16개가 안 되면
1점을 주더라. 그 다음에 완전 나달의 상태, 이거는 이삭당 나달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요거를 역시 똑같이 점수를 해서 이 두 개를 뭐 하더라? 합산한 다음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에 가져가서 해당 구간의 값을 여기다 적고, 피해 면적이 나와 있으면 피해 면적 계산을 해서 보정 개수의 값은 10% 미만일 때는 얼마? 1.2. 10% 30%면 1.1. 그 다음에 30%는 1을 곱하더라. 요 값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피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피해율 구하기 위해서 수확량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확량 조사를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다? 수량 요소 조사.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전수조사는 너무 간단하니까. 자, 이 표본조사는 전부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조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로 해요. 그게 뭐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여기서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면 실제 경작 면적에서, 자, 우리 실제 경작 면적은 앞에 통칙편에 보면 용어가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 결과 줄수가 아니고 실제 경작 면적. 실제 결과 줄수하고 비슷한데, 자, 실제 경작 면적은 기준이 조사일자예요, 가입일자예요? 가입일자. 가입일자 기준으로,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고사 면적,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만약 수학 불능 면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고사 들어간다. 수학 불능 면적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고사 면적.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면적 중에서 고사는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하는 죄로 식물체가 죽어버린 면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수학은 이미 수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미보상이죠. 그 다음에 타작물은 보험의 목적물이 벼만 보장을 하는데 다른 작물이 있다면 이거는 보장을 하지 않겠지요. 미보상입니다. 미보상은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미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 안에는 보상하는 면적과 보상하지 않는 면적인 이 네 가지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수학 불능 면적은 어디로 포함한다? 고사 면적. 요거 외울 때 고, 기, 타, 미.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저는 환장하는데 고기가 타고 있는데 안 미칠 수가 없죠.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핵심적인 거. 왜 제가 이걸 보상, 미보상으로 구분을 했느냐 하면, 표본조사 시 수확량 조사 산정 방식은 표본조사 대상 면적, 표본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여기 뭐가 들어가요?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이게 밭으로 가면 이게 이름이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바뀌어요. 논작물만 유효 중량 이렇게 붙어요. 논하고 밭하고 비교를 할 때 거의 똑같은데 이 부분이 뭐로 바뀐다고요? 단위 면적당, 표본구간 내 단위 면적당 뭐로 바뀐다? 수확량으로 바뀝니다. 플러스 여기에 기타미가 들어가요. 기타미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뭐가 들어가겠어요? 표준, 평년, 평년.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표본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면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를 제외한 면적. 됐나요? 그래서 표본조사 대상 면적에는 이 네 가지 면적을 제외한 실제로 보험 대상 목적물인 작물들이 심어져 있는 면적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본조사를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사할 구간이 필요하겠죠. 벼는 식물체가 작다 보니까 구간을 정합니다. 이때 그 구간을 정할 때 몇 포기? 표본 구간을 정할 때 몇 포기? 4포기를 정합니다. 4포기.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 수를 산정을 해요.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 수를 산정을 하더라. 최소 몇 구간이든가요? 별표 뒤에 보면 최소 3구간부터 최대 8구간인가요? 스타트가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1000이에요? 2000? 2000부터 시작해서 아마 6000까지인가? 8000까지인가? 6000까지예요. 그 뒤에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6000까지. 뭐 이거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 기준으로 표본 구간 수를 산정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4구간 됐다. 4구간. 그럼 4구간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무 때나 한 곳에 4구간을 다 모을 수가 없겠지요. 그 작물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놈도 있을 거고 피해를 안 입은 것들도 있을 거니까 평균적인 위치를 선정을 해서 표본 구간을 뭐 하더라? 선정을 하고 선정된 표본 구간을 이제 뭐 해요? 조사를 합니다. 표본 구간을 조사를 해요. 그럼 여기서 조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2가지를 조사를, 3가지를 조사를 하겠네요. 작물의 중량, 무게를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면적을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율을 조사를 합니다. 함수율.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고 했어요.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단위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무게에 해당되는 킬로그램. 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면적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제곱미터. 그 요거 우리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무게가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가고 면적이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하면은 위에는 무게가 들어가고 밑에는 표본 구간에 뭐가 들어간다? 면적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작물의 중량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이때 이 표본 구간을 조사를 할 때 포기가 몇 포기라고 했어요? 4포기. 이 4포기의 길이, 그다음 포기와 포기 사이에 앞쪽 줄에 있는 거하고 뒤쪽 줄에 있는 줄 간격을 조사를 해요. 줄 간격. 이 4포기의 길이를 뭐 가로로 본다면 줄 간격은 뭐가 되겠어요? 세로가 되겠네요. 4포기의 길이를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수량 요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포기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이거 벼입니다. 벼. 짝대기 아니고. 자, 이게 지금 4포기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를 조사를 하는 거냐면 한 포기가 차지하는
제식 면적을 찾는 거예요. 뭐를 찾는 거예요? 제식 면적. 제식 면적이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자, 그 가로에 해당되는 게 이 한 포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길이, 가로 길이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우측 면적을 보면. 왜? 얘도 자라는 데 필요한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자라는 데 필요한 면적은 요 1번 포기하고 2번 포기의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 맞나요? 얘도 중간, 얘도 중간. 그러면 이 네 포기의 길이라는 말은 이 네 포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제식 면적이니까 여기 우측에 있는 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왼쪽 이 공간도 필요로 하겠죠. 이게 이 한 포기의 가로 길이에 해당돼요. 한 포기에. 맞나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얘도 그렇게 했죠. 좌측, 우측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네 포기를 재면은 1번, 2번, 3번, 4번 하게 되면은 이 간격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어디로 당겨보느냐면은 이 공간을 이렇게 갖고 오면 어디까지 붙겠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폭이 끝까지 가겠죠. 그렇죠? 이걸 빼버렸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포기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기가 되는 거예요. 네 포기의 길이라는 말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네 포기를 재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섯 포기의 간격을 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네 포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제식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네 포기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몇 포기를 센다고? 다섯 포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줄 간격도 마찬가지겠네요. 얘가 요 위에 요 밑에 있는 거하고 밑에 포기하고 위에 포기하고 중간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거를 온전한 포기를 제식 면적을 구하려면 이놈의 요 윗부분도 절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몇 포기를 한다고요? 두 줄의 간격. 이해되나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네 포기의 길이와 윗줄, 아랫줄, 두 줄 간격. 이게 바로 뭐를 뜻하는 거다? 제식 면적을 뜻하는 거예요. 제식 면적. 근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하는 거는 몇 구간을 조사한 거예요? 몇 구간을 조사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한 구간만 했죠? 결국은 그 표본 구간들 전체 면적이 필요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뭔데요?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분모식에 들어갈 때 면적에 해당되는 식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밭작물하고 똑같으니까.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걸 말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표본 구간 면적 합계지요. 표본 구간 면적 합계. 맞나요? 그럼 이걸 그대로 나타내려면 이때 이 구간은 요즘은 다 이제 이항기로 하다 보니까 그 간격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심는다고 하면 간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항기로 하다 보니까 좌우폭이 거의 30cm 딱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구간의 크기가 모두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구간수가 들어가겠죠. 구간수. 이 구간수는 어떻게 정해요? 내 마음대로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그러면 문제에 몇 구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구간 하나의 면적, 하나의 제식 면적,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네 포기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줄과 줄 사이에 줄 간격. 이게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산정하는데 뭐에 해당된다고요? 분모에 해당돼요. 이거는 논작물, 밭작물이 똑같아요. 나중에 밭작물 차하고 콩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이거 알아두면 지금 몇 개를 아는 거냐면 벼, 밀, 보리 뒤에 있는 거
밭작물 총 11개. 그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뭐 구해야 됩니까? 유효 중량. 아니, 중량이면 중량이지 또 무슨 유효 중량이야. 유효 중량. 작물의 중량이 있죠. 작물의 중량이 있는데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중량.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유효 중량이에요. 그럼 내가 표본 구간에 조사를 해보면 각 표본 구간에 있는 작물들을 수확을 해가지고 무게를 탁 재겠지요. 그죠? 작물의 중량 할게. 자, 요거만 하면 싶은데 보험회사가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그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이 작물을 건조시킨 상태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 건조했다는 말은 이 벼 안에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분을 포함하고 있더라고. 수분. 그리고 이 표본 조사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하느냐면 내 포기를 이렇게 잘 나와서 이 포기 자체의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조곡의 중량을 재요. 뭐의 중량? 조곡. 이 조자가 거칠 조자예요. 그러니까 이 벼는 왕겨라고 하는 외부에 그 싸고 있는 물질이 있죠. 그 안에 있는 게 우리가 밥을 먹는 현미가 될 건데 그걸 도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왕겨를 포함하고 있는 이 조곡의 중량을 잽니다. 그럼 잴 때 내 포기를 딱 갖고 와가지고 홀테라고 있어요. 홀테. 생긴 모양이 꼭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금속으로 돼가지고 여기 발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내 포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탁 걸친 다음에 발로 딱 밟고 후두둑 당깁니다. 그러면 그 벽시가 두두두둑 다 떨어지겠죠. 이 조곡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순수한 조곡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도 들어가더라? 이물질도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로스율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로스율. 이 로스율이 얼마나 그랬죠? 7%. 그러면 이거 1 마이너스 로스율 안 하고 뭐 하면 돼요? 곱하기 93% 0.93. 계산을 할 때는 0.93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과정과 답을 적으시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과정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1 마이너스 0.07 7%를 적어주는 게 과정상으로는 맞지 않겠나. 뭐 채점을 하는 감독관이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지를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두 명, 세 명이 똑같이 세 번을 봐요. 그래서 채점을 하는데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뭐 그날 그분의 기분이 상당히 평온했다. 우린 평온하기를 바라야 돼요. 네. 나 1점 뺄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0.5점 차이로도 떨어지는데,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뒷말 없이 하려면은 요거까지 적어주는 게 좋을 거고. 근데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0.93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계산을 할 때는 0.93 하고 과정을 적을 때는 이것까지 적어주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 그 다음 조금 전에 함수율 설명을 했죠. 이 조곡이 품고 있는 수분이 있어요. 아침에 질 때하고 오후에 질 때하고 또 수분율이 틀려진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이제 그 이슬을 맞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게 많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품종에 따라서 벼의 품종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로 나누더라? 매벼하고 찰벼. 이 매벼는 일명 우리 맵쌀이라고 하는 우리 밥 해 먹는 거. 그 다음에 찰벼, 떡 해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빵 해 먹는 거는 뭐예요? 밀? 이 품종에 따라서 기준 함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함수율. 그 기준 함수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니까 매벼는 몇 프로였죠? 15%. 기본으로 15%는 갖고 있더라. 찰벼는 좀 찰지니까 13%. 밀도 13%.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다음 시간에 이제 밭작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니까 콩이 나와요. 콩. 그래서 중간에 콩을 집어넣으면 얘는 14%, 15, 14, 13, 맥콩, 찰.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매변지, 찰변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기준 함수율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럼 이 함수를 구하는 산정식은 1 기준 함수율. 매벼다.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매벼. 0.15 들어가야 되죠? 암산할 때는 밑에 85% 하면 돼요. 0.85. 그 다음에 위에다가 1 조사 함수율. 업무 방법서에는 이게 조사 함수율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할 때 조사한 거예요? 표본 구간 조사할 때 작물의 중량, 조곡의 중량을 조사를 했지요. 그 다음에 면적 조사했지요. 뭐 조사해요? 함수율. 자, 이때 함수율은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몇 번 조사를 해요? 3회 조사를 합니다. 3회. 함수율은 몇 번? 3회. 3회 평균. 뭐 설마 이게 가로끼 안 넣기 올까? 근데 다 3회 평균인데 밭작물에 가면 콩 있죠. 전부 다 표본 조사를 하는데 콩은 이게 논작물하고 비슷해서 함수율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콩은 유일하게 전수조사를 할 때 포대별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몇 번 조사를 하느냐니까 10회 합니다. 몇 번이요? 10회. 아, 그러면 3회 하는 거 있고 10회 하는 거 있네. 그 정도로 기억을 하면 돼요. 뭐만 10회 한다고? 콩의 전수조사 시 10회 평균. 설마 나올까? 그죠? 그런데 턱 나와봐. 3회 평균, 10회 평균. 자, 그래서 조사함수율, 기준함수율 구하면, 자, 이 작물의 중량은 조국의 중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뭐, 로스율 곱하고, 왜 로스율이 필요해요? 표본 조사하다 보니까 홀대를 훑치다 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더라. 그럼 전수조사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전수조사는 기계로 하고 탈곡 포함해서 기계로 수확을 하죠. 톤백에다 바로 닫혀요. 이물질이 안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안 들어간다고 보고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로스율이 필요 없다. 함수율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위쪽에 있는 게 표본 구간의 작물의 유효 중량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가 될 거고 요거를 어디다 갖고 온다고요? 요 값을 여기로 가져오면 되겠죠. 됐나요? 식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는 거 느껴져요? 헐, 진짜 천천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수업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기초가 안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뭐냐? 뒤에 있는 부분. 이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아, 이거 미보상이네. 얘는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미보상 수확량이에요? 미보상 수확량이에요. 이 앞부분이 뭐예요, 지금? 수확량이죠? 표본조사 대상 수확량이잖아요. 그죠? 이 수확량 중에서 얘들을 뭐 해준다고요? 보상하는 거는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만 보상하지 않는 거는 감수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로 들어가야 돼요? 수확량으로. 이게 언제 조사를 했던 거죠?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을 할 때 실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실제 경작 면적에서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거 감수량 조사예요? 수확량 조사예요? 수확량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고사, 그 다음에 기수확, 타작물, 미보상은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은 빼고 조사를 했죠. 그 중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은 뭐로 해야 된다고요? 보상하는 제외로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에 포함을 시킨다고요? 수확량에 포함을 시키니까 고사는 수확하는 놈, 보상하는 놈이죠. 얘 보상하지 않는 거죠. 보상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놈만 고기가 타니까 미처에서 그거 빼고 뭐가? 기타 미면적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보상하는 놈, 보상하지 않는 놈 구분을 해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면 돼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자, 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이 나와 있죠. 평년 수확량을 뭐로 나누면 돼요? 실제 경작 면적. 요거로 나누면 면적이 단위 제곱미터고 수확량이 킬로그램이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더라. 자, 표본조사 이제 할 수 있겠지요? 기본 공식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표본조사 하려고 합니다.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 수를 정하고 구간 수가 나오면은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서 해당 표본 구간 안에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하는데 뭐를 조사하더라? 작물의 양, 그 다음에 함수율, 그 다음에 면적. 이때 면적은 모든 표본 구간의 크기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구간 수 곱하기 내 포기의 길이 곱하기 세로에 해당되는 줄 간격. 이거는 논작물 공통이죠. 밭작물 공통인데 일부 제외. 됐나요?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중량은, 이 작물의 중량은 위에 지금 구하는 게 유효 중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조국의 중량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다. 표본 조사할 때 찌꺼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수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조사를 하니까 붙여진 이름이 작물의 중량이 아니라 유효 중량이더라. 그래서 조국의 중량에다 뭐를 곱해요? 찌꺼기 들어간 거 로스율 빼고 값이 얼마더라? 7%. 그냥 한 번에 계산할 때는 0.93 곱하기 함수율은 분모 분자로 나뉘어지는데 분모가 기준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기준 함수율은 품종에 따라서 매, 콩, 찰 15%, 14%, 13%. 그 다음에 표본 구간에 조사된 조사 함수율. 이거는 평균 몇 회? 3회. 콩은 전수조사시 몇 회? 10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무슨 조사?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해요. 자,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표본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확을 할 때 전수조사는 무조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확 방식일 때 기계 수확, 뭐 포함해서 탈곡을 포함한 기계 수확일 때만 뭐 할 수 있다? 전수조사를 하더라. 그럼 전수조사를 하면 우리 저기 간척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넓지요. 그 사람이 다 수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계 이제 콤바인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는데 콤바인이 가면서 쭉 벼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자동으로 뒤에 포대에 담겨요. 우리가 톤백이라고 부르는데 톤이면 1톤이면 얼마예요? 1000kg. 근데 1000kg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포대에 딱 들어가면 한 800kg 정도 된대요. 그걸 갖다가 다시 RPC라고 해서 이 R이 뭐의 약자일까요?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스 프로세스 센터. 내가 약자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지 않겠나. 우리말로는 이제 종합 미곡 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방앗간. 톤백이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방앗간으로 갑니다. RPC 센터로 가서 예전에는 이제 방앗간에서 그냥 이제 그 도정을 하죠. 그죠? 현미를 몇 % 도정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이 RPC 센터에서는 함수율 조사뿐만 아니라 무게 조사에서부터 그 다음에 도정 작업까지 건조 작업 그 다음에 판매 유통까지 다 한다고 해서 종합 미곡 처리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한 거를 바로 RPC 센터로 갖고 가서 전수조사는 손해평가사가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거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2인 1조로 조사를 많이 나가는데 한 사람은 수학하는 거 보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RPC 센터까지 따라가요. 따라가서 차에 이제 실려져 있으면은 그 우리 그 국도 가다 보면 무게 재는 거 있죠. 그것처럼 위에 차가 같이 탁 올라가요. 그러면 공차 중량하고 이 차 무게 계산을 해가지고 작물의 중량을 계산을 하고 자동으로 LCD 계기판에 무게가 탁 나와요. 좋고. 그래서 전수조사 방법은 반드시 뭐일 때? 기계 수학일 때.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이 한 번에 계산이 돼요. 자, 대신에 여기에다가 기계로 수학을 하니까 이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들어가더라? 로스율이 안 들어가죠. 대신에 수분은 품고 있기 때문에 함수율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1 조사 함수율에다가 1 기존 함수율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도 미부상이 있겠지요. 기타 미 곱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표본하니까 이게 상당히 간단해지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확량 조사.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은 가피자입니다. 가피자. 가피자에서 뭐 구하기 위한 거? 피해율 산정합니다. 피해율은 평, 수, 미, 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평년 수확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 수확량하고 뭐?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수확량 구해지고 나면 평년에서 수확량 빼고 그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게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이 수확량 조사 시 병충해 단독 사고다 하면 이거 얼마만큼 인정해 준다고요? 70%만 인정해. 단독 사고일 때만. 그 다음에 이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다? 중량을 재지 않고 개수를 세는 수량 요소. 두 번째는 표본조사. 그 다음에 기계를 이용한 수학. 그 다음에 탈국 포함해서 하는 전수조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의 차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10분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